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본문은 대정경 요훈품 18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우리 교도님들은 군자이십니까? 소인이십니까? 때론 군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소인이 되기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소인이 아니라 군자가 되도록 노력하죠. 군자까지는 아니어도 소인이 아닌 대인의 행동을 보이려고 합니다. 군자는 유교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말하는데요. 보통 성인 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교에서는 성인, 성현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인은 최고의 인격자, 즉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 다음이 군자인데요. 공자님께서는 논어소리편에서 성인은 내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군자만이라도 만나 보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군자의 경지만 해도 상당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인은 덕이 없는 인격이 낮은 사람이라면 군자는 덕을 갖춘 인격자이고, 소인은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이라면 군자는 학문과 덕이 높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해 공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군자는 두루 조화를 이루고 당파를 형성하지 아니하며, 소인은 당파를 형성하고 두루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못하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정산종사께서도 군자와 소인에 대해 비교한 법문이 있는데요. 정산종사법어 애도편 18장에서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는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은 군자의예요.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다라고 하셨고요. 근시편 7장에서는 소인에서는 잘 묻히고 악은 잘 드러나고 군자의 허물은 잘 묻히고 선은 더욱 드러나므로 군자는 외식에 힘쓰지 않고 내수를 철저히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훈품 18장 법문은 군자와 소인을 비교한다기보다 그 다음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과 일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으로 갈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소태산 대종사님은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먹는 것 가지고 했을까입니다. 사람 사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공자시대 또는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만 하더라도 먹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먹는 것과 해야 할 일 중 너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 즉 현실적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도를 따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첫째는 현실적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살기 위해 먹었지만 요즘 세상은 어쩌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식도락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TV를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데요. 먹는 방송 프로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먹을 때 먹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나는 마이크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ASMR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그 먹는 것을 어찌나 잘 설명하는지, 꼭 음식을 직접 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아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이죠. 그런데 먹을 때는 입으로만 먹지 않습니다. 눈으로도 먹고요, 귀로도 먹고요, 냄새로도 먹고요, 감촉으로도 먹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도 먹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 하나에 우리의 오감이 총동원이 됩니다. 눈, 귀, 입, 코, 촉감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요. 인간의 온갖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적인 욕망,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 먹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을 때 하도 입맛이 없었을 때도 김밥은 거의 일주일 동안 먹을 정도로 김밥을 먹었었습니다. 요즘엔 천국에서도 김밥을 판다고 합니다. 저도 자주 사 먹곤 하는데 어느 날 이 천국 김밥이 아닌 다른 김밥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밥집은 이 김밥을 썰어놓은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천국 김밥은 이 김밥의 등 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보이는데 제가 다른 집 간 그 김밥은 양쪽으로는 이 검정색 등 부분이 보이는데 가운데 부분에 이 김밥의 속이 보이게끔 딱 놓았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기 좋게 맛있게 보이니까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김밥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다는 것은 식욕과 관련이 있고 식욕은 인간 오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품 본문에 의하면 먹는 것과 일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일을 먼저 하고 먹는 것을 뒤에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먹는 것을 먼저 하고 일을 뒤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강경도 식후경이라고 했듯이 먼저 먹어서 힘을 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즐기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먹는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먹는 것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욕심을 말합니다. 일이란 정당한, 정의로운, 가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물질적 욕심과 정의는 그런데 때론 충돌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정의를 잃기가 쉽죠. 그래서 공자께서도 군자는 의로움을 취하지만 소인은 이로움을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움을 쫓게 되면 의로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먹는 것을 뒤에 하고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힘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유혹, 감각적인 욕망이 아닌 가치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죠.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데 마음을 뺏기는 습관이 든 사람은요, 만사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먹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현실적 욕망이 꿈틀거릴 때 정의보다는 불의를 선택하게 되고 대도보다는 간사한 곤모 술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군자가 아닌 소인의 행동을 하게 되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급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라면 해야 할 일은 소중한 일이 됩니다. 세상의 일에는요, 크게 중요한 일과 급한 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은 눈앞에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배고픈 일은 어떤 일일까요? 급한 일이 되겠죠. 돈 버는 일도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하는 일, 가족의 행복,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보다는 우선 급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급한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것을 습관화하다 보면 그 중요한 일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인데요. 그 7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상호 이익을 추구해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관리하라. 이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요한복음 18장 본문과 관련해 눈여겨볼 것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입니다. 소중한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을 미루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목표도 물거품이 됩니다. 당연히 목표도 잃고 꿈도 잃게 됩니다. 즉, 소중한 것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죠. 세상의 일은요, 크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4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급하지만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2번과 3번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발등에 불을 먼저 꺼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이 말씀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닫는 것이 가장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진리의 원천수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원천수를 발견하면 그 원천수로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산종사께서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법어무원편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어떤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라고요? 마음 공부. 어떤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라고요? 인화하는 기술. 먹는 것과 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이 대종경 수행품 7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도는 하루 품삯을 벌기에 애외날 법회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교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 아니 어찌 법회를 빠지고 일하러 갈 수 있느냐라고 했겠죠. 이러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사례입니다. 대종사님, 그 사람이 돈만 알고 법회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이 굶게 되면 법회에 빠지고라도 가족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일리가 있는 대답이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죠. 이 한 제자의 대답에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긴 하다. 하지만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회의 소중함을 안다면 법회 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법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닌데 법회를 당해서 일을 하러 가는 것은 공부를 멀리하고 법의 성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당 내왕시주의상의 매 애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그대를 가르쳤던 것이다. 혹시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로에 사심이 없이 공부하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서 그 철록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대종사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법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돈을 벌러 가는 것입니까? 법회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처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심 없이 공부하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긴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철록이라고 하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법회날 법당에 들어와서 법회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중공양을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미리 처결하여 놓고 법회를 보면 좋고, 최소한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교당 일과 집안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우선시하십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면 교당 일을 우선시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안 일을 우선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선공후사, 교당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는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교당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은 개인 일을 못하느냐?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교당 일도 잘하고 개인 일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법신불 사님은 교당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 일도 잘하게끔 도와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공중 일을 잘하면 공중에서 도와주기 때문이죠.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단도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화 이전에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근본에 힘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에 힘쓰는 것은 교당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당도 공부하는 교당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교화하는 교당이 되죠. 내가 공부가 되어야 가족도 교화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심이 우러나왔을 때 사업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자와 소인, 부처와 중생, 원래부터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인격의 정도에 따라 군자와 소인, 부처와 중생으로 나눠집니다.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먹을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현실적인 욕심을 쫓을 것인가? 정당한 일을 할 것인가?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을 세우고 꿋꿋하게 나가다 보면 소인이 아닌 군자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실적 욕망을 쫓지 않고 옳음을 실천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